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회의정 뉴스 장현주 기자입니다. 그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기 화폐 개혁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적이 있는데 그 화폐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화폐 개혁이 아니고 화폐 변경. 예. 화폐 변경, 화폐 디자인 바뀌. 예. 화폐에 새로운 내 사진이 얼굴이 들어가. 네. 지금까지 뭐 세종대왕이 이런 거는 다 없어지고 행운의 상징 포토피아. 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내 사진이 들어가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기존적으로 가지는 수표나 돈이나 모든 숨겨놓은 것은 다 못 쓰게 되죠. 근데 다 가지고 나와야 되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돈은 이제 국민배당금으로 들어가니까 네. 화폐 개혁을 통해서 한 900조의 자금이 나온다고 보죠. 네. 그래서 화폐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이리 주면 돼. 화폐 가치는 그대로. 화폐 디자인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경제 활성화에 그것이 굉장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약 900조 정도 경제에 3년간 매년 1,500조의 화폐를 발행하지만은 4,500조에다가 900조가 들어가니까 엄청난 돈이죠. 네. 5,000조가 넘는 돈이 국민 경제에 투입되는 거예요. 예. 관광버스 때문에 전화. 그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국회방송 대기자 김동수 세무회계사입니다. 아까 상속세를 폐지한다는 말씀에 전적 공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통일 애국세라는 걸 좀 앞으로 들어오라 그래 사람들. 아니 그거 좀 들어오게 놔둬. 기자들만 들어오면 돼요. 그래. 기자들 기자증 있는 사람. 기자증 있으면 다 들어와. 상속세. 상속세 폐지한 데 대한 그 국가 세수의 구멍이 나는 것을 통일 애국세로 앞으로 보완해서 정책 개발할 생각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금은 통일 애국세나 이런 거 없어지고. 세금은 그냥 소득세 하나입니다. 예. 세금은 소득세 하나. 예. 그러니까 뭐 통일 애국세니 이런 세금제도는 다 없어지니까. 알겠습니다. 소득세 하나. 예. 그러니까 만약에 상속세를 폐지하고 통일 애국세가 신설된 이러면은 상속세 폐지 하나만. 알아듣겠습니다. 그 재원은 상속세로 1년에 그치는 재원은 2조밖에 안 돼. 근데 그 2조를 걷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고. 맞습니다. 아버지 돌아가면 아들이 다 망해. 망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떤 기업이든 500년, 300년 이상 된 기업이 1000개가 넘잖아요. 우리는 100년 된 기업이 하나밖에 없어요. 두산 그룹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그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장기적으로 가지 못해요. 재산세, 상속세는 옛날에 폐지했어요. 맞습니다. 나는 약간 급진적인 것도 있지만은 상당히 보수적인 것도 있어요. 수구적인 것도. 상속세 폐지. 이런 거는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노조 해제라든지 노조를 없애거나 전교조를 없애는 건 상당히 또 뭐 특수하지만은 상속세 없애는 거나 이런 게 약간 거부적인 성향이 있지만 또 좌파적인 것도 많이 있어요. 정책이. 국민 배당금 주는 건 약간 좌파적이잖아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걱정 없이 하겠다. 막 그런 거니까. 아마 내 공약을 대선 때 사람들이 잘 보고 나면은 안 찍을 수 없을 겁니다. 또 결혼 문제 같은 걸 국가에서 나서서 해결하고. 저출산도 해결되고. 또 연애도 국가에서 공영제라. 연애 비용을 20만 원씩 준다며요. 젊은이들에게. 대단한 겁니다. 대통령이 그 국가안보 불화를 어떻게 없애겠다는 자세한
디테일한 그 내용을 국가안보 어떻게 유엔 본부가 판문점으로 옴으로써 세계 통일을 통해서 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북한과 일본이나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 다자간 안보를 해야지. 우리가 일본과 대치하고 중국과 대치하고 뭐 북한과 대치하고 이래가지고 안보는 불가능해요. 예? 다자간 안보가 우리에게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세계를 연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 통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독자적인 안보는 불가능해요. 북한은 어떻게 설득하십니까? 예? 북한은 아니 전 세계를 설득하면 북한은 그다음이죠. 북한은 굳이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북한이 안 들어오면 안 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북한과 대화로서 풀려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지게 돼요. 북한은 뭔가 보여줘야지 대화로는 안 돼요. 우리가 전 세계 다자 안보를 만들면 전 세계 네트워크가 되고 아시아 한반도 통일, 세계 통일을 하고 아시아 연방을 만들어내면 북한은 따라옵니다. 자연히 따라옵니다. 그렇지 북한과 대화로서 뭘 풀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결국은 적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대화에 말려들어야 돼요. 어떤 정치인도 북한의 전술에 이길 만한 지능을 가진 사람들 난 보지 못했어요. 미디어 이슈의 박종환 기자입니다. 예. 우선 저희 북한혁명당의 대표로 취재되신 거 예. 축하드립니다. 요즘에 일본이 경제 보복으로 굉장히 이슈화가 됐거든요. 예. 그거를 풀 수 있는 어떤 해법이 있으신지 한번. 있죠. 대통령이 이제 사과해야 돼요. 먼저 사과하고 우리 국민도 대일 불매운동이나 이런 거 이제 하지 말고 일본을 우리 하나의 무방으로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는데 우군을 자꾸 저버리고 전부 적군을 만들고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또 북한은 복미 자기들이 통미 봉남을 하고 있어요. 미국하고는 소통하면서 남한은 봉쇄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미 봉남은 우리나라를 완전 배제하고 북한과 미국이 나중에 밀실 정책을 펼 수 있거든. 그럴 때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하노이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메시지고 월맹을 선거인이 도와가지고 월남을 통일하는 방법을 미국이 마지막에 썼어요. 처음에는 월남을 많이 지원하다가 안 되겠거든. 암만 해도 저 막강한 월맹을 이길 수 없으니까 월남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쓴 계략이 육자회담입니다. 그래가지고 설정 빠지면서 월맹을 은밀히 CIA가 지원했어요. 월남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월남 통째 베트남을 먹어버렸어요. 그럼 베트남이 중국하고 전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북한하고 저 사람들이 자꾸 미를 관계가 형성되면 나중에 북한과 미국이 남한을 적화하고 중국과 전쟁할 수 있어요. 그 물자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북한이 미국에서 너네들 상품은 무관세 해주겠다. 그럼 북한은 미국의 생필품을 내는 공장이 되죠. 그럼 북한은 급성장할 거예요. 그러면 남한을 적화시켜서 통일시키고 거기로 가자. 북한이 오케이 할 수 있죠. 그러면 미국은 쏙 빠지고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남한이 단실에 적화되겠죠. 그렇게 되면 중국이 가만히 있나요? 북한은 미국의 무관세 무역을 하니까 중국하고 싸우게 돼요. 중국과 대립시키고 소련과 대립시키면서 미국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계획이 CIA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들러리 서고 있어요. 우리 외교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이 반공주의가 아닌 게 아닙니까? 굉장한 반공주의자예요. 실향민 자제자예요. 북한 자체를 싫어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북한을 만나지 우리나라 팔아먹으려고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매복된 시각으로 보고 투쟁하는데 그런 건 바꿔야 됩니다. 대통령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역부족이죠. 안보가는 내가 볼 때 확실하다고 봐요. 전쟁 막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지 우리나라 통째로 주려고 대화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대통령도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나는 정책이 다르죠. 유엔 본부 가져와서
아시아 통일로 나가지.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죠. 문화교류는 하고 지원하고 뭐 이런 건 하지만 통일을 논할 가치는 없어요. 통일 그 자체가 지금의 안보 불안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한반도가 연방제 통일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하게 불안한 거예요. 뭐 질문 있으니? 네. 일전에 그 북한을 핵 잃고 우리는 핵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그 미국의 충분히 핵 전략 핵을 즉각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뭐 북한하고 비대칭이니까 미국의 핵이 사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국의 핵도 우리 한반도에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건 금방 실현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대가성이거든요. 미국은 우리의 전쟁을 대리해주는 국가니까 돈 받고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성이니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면은 핵무기도 올 수 있어요. 전술 핵연집이 있습니다. 남한에. 그래서 우리가 안보에 대한 불안은 지나친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나 무엇보다 백악관에 미국의 노선이 무서운 거예요. 미국이 방향을 월남 하노이 스타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포착이 돼요. 내가 왜 김정은이를 하노이에서 만났냐. 월남을 보여주는 거야. 무슨 이해가 그게 뭔가 암시가 있다고. 암시가. 너 월남식 통일을 해줄 테니 내 말 잘 들어라. 뭐 이런 그런 암시.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베트남에서 북미 회담 했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봐요. 그래서 내가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냥 미국만 믿고 있어서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국의 대타가 일본이에요. 그 일본과 아주 친밀해야 됩니다. 일본은 여차하면 핵무기를 몇백 개라도 만들 수 있는 국가거든요. 아까 저기 질문했던 기자분들이 또 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앞으로 오세요. 예, 한국 논현신문의 이영남 기자입니다. 우선 총재님 축하드리고요. 예. 대통령 축하드리고 지금 그 우리나라의 사상이 효의 사상이 상당히 무너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되시고 황제가 되시면 효의 사상을 있는 삶의 그 중심에 사상으로 이끌어 지금 청소년 교육을 이제는 내가 항상 강조합니다만은 우리가 무슨 모든 행동의 중심에 흉과 효가 없으면은 모든 것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또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항상 효를 강조하죠. 그래서 무료, 심요, 대요, 물질적인 효도, 정신적인 효도, 그 다음에 가문을 일으키는 대요, 이런 세 가지 3대 효도, 내가 그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생견지요, 사후지요, 사모지요, 효도의 3대 요소. 그러니까 생전의 효도하고, 사후에 또 효도하고, 또 사모효도, 돌아간 이후에도 부모님을 항상 사모하는 자는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책을 볼 때, 시험 공부할 때 사람이 피곤해도 부모님이 공부 못한 걸 내가 대신하고 있다. 부모님이 고등학교도 못 나왔다. 중학교도 못 나왔다. 그러니 내가 대신 공부하고 있다. 부모님의 명예를 내가 회복하겠다. 이렇게 항상 효가 중심에 있을 때 우리 부모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부모님을 좀 편안히 모셔야 되는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책을 보면은 우등생이 되어버려요. 맞습니다. 효를 머리에 넣으면은 어떠한 사업도 어떠한 공부도 항상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효 없이 공부하면 지겨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부모에 대한 사모지요. 이런 것이 머리에 있는 사람은 공부가 지겹다 이런 게 없습니다. 공부가 즐거워. 그 어머니가 그거 못 배워가지고 고생하시는 거. 아버지가 그거 못 배워서 남 밑에 가서 고생한 거.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건 효 중심 공부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효가 사라져버렸어, 뿌리째. 그러니까 나는 효가 실질적으로 자기 성공의 그룹이라고, 에너지가 그걸 가르쳐주면 자연히 효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효가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무한한 에너지예요. 근원이에요. 그래서 효 없이 공부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잠시 성공했다가 또 망해. 우리가 이렇게 서 있고 대통령으로 나가고 여러분 기자를 비롯해서 있는 것도 부모 때문에 있는 겁니다. 부모를 위해서 참고 있는 거지 무슨 다른 재미가 없다 이거지. 부모님에게 실망 안 끼치고 또 가문을 일으키고 또 어머니 아버지의 그 한을 풀어드리는 거.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나는 효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월드뉴스 박현욱이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국민이 권한하고 있는 고려연방제에 대한 의견과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중거리 핵 전략 무기를 도입을 주문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중거리 핵 미사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가져올수록 좋고, 중거리 핵 미사일은 또 하나는 고려연방제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려연방제 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월남처럼 됩니다. 대한민국은 없어져요. 그래서 그거에 뭐 연방제면 어떠냐? 연방제가 되면은 유엔군이 관여할 수가 없어요. 유엔군이 내전이 돼요. 북한이 쳐들어오면 내전이 됩니다. 연방제고 하나만으로 북과 남의 전쟁이 내전이야. 아시겠죠? 연방제가 아닐 때는 북이 쳐들어오면 국제법 위반이야. 이거는 세계 대전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방국들이 와서 도와줄 수 있어요. 연방제가 됐을 때는 북한하고 남한 전쟁이 붙으면 내전이야. 어느 국가도 도와주면 국제법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연방제를 원하면 자살하는 거죠. 자살. 그런 말을 꺼내는 자체만 해도 총살감이에요. 예, 총살감. 아시겠습니까? 그걸 알면서 내 고려 연방제 이야기가 나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절대 말려들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반도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려면. 그래야 한반도가 피를 흘리지 않고 언젠가 남북이 통일되는 거죠. 그러나 성급하게 고려 연방제다. 사기꾼들 마냥. 그런 얄팍한 게임을 가지고 넘어가면 북한의 전략에 100% 동조하는 겁니다. 아까 저기 기자석에서 여기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그 송보 때문에 그러는데 그 대신 그 저기 기자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총선 때 저 원내 의석수를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오늘 그 총선 때 원내 저기 의석수. 총선 때 우리가 전국구 한 30명, 지역구 한 70명, 100명 원내 1당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국가혁명당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당비도 많이 낼 거고 자발적인 당비가 많아요. 그러면서 단결이 잘 돼 있어요. 일반 당하고 다릅니다. 엄청난 어느 당의 전당대회도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하는 데는 없습니다. 까딱만 발표 죽을 정도로 열광합니다. 엄청납니다. 어떤 당도 이런 당은 대한민국에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환호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구심점이 국영역으로 인해서 돼 있다. 예. 민주주의적인 절차는 형식적인 거예요. 얼마나 구심점이 있는 지도자가 있느냐. 사람들을 휘어잡는 정말 자석 같은 지도자가 있느냐. 여야에 그런 지도자가 없어요. 안 보입니다. 운 좋으면 대통령 나가는 거고 운 없으면 안 나가고 이런 사람들 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맺힌 민족의 33 공약, 33 모양을 내놓고 몇십 년간 투쟁하는 정신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공약이 있는지도 몰라요. 선거 때 되면 공주를 갖다가 세종시로 만들겠다. 수도를 옮기겠다. 이따고 공약하는 거지. 국민들 생활에 실제적인 공약 없습니다. 국민은 세종시 공약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기자분이 오늘 그 3조고 깃발이 등장을 했는데요. 네. 그 저기 후보님께서 3조고에 대한 뭐 특별한 그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조고는 우리의 5,000년 역사, 우리의 5,000년 역사를 의미하는 거죠. 예. 우리의 5,000년 민족 혼이
뭐 거기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삼조고는 우리 민족 정신이니까 이제 나는 왕조부활을 의미합니다. 삼조고. 내가 황제 깃발이 나중에 삼조고가 될 거니까 왕조부활의 깃발입니다. 예, 우리 민족의 정신이 그 깃발에 담겨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지.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황실, 앞으로 황실 깃발이 삼조고니까. 황제. 그래서 세계 황제가 돼도 삼조고입니다. 네. 영국과 일본의 국세가 까마귀입니다. 영국이 까마귀를 가장 국세를 하는, 미국은 독수리인데, 일본과 영국은 국세가 까마귀입니다.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미국도 걔들 거였잖아요. 독수리가 졌던 거죠. 그러나 뭐 세계 연방으로 온다면 독수리가 까마귀가 진 거죠. 영국 국세는 까마귀니까. 예. 까마귀는 길조입니다. 까치는 흉조. 까치는 1년에 10조가 넘는 농산물을 해칩니다. 멀쩡한 배 농사 다지는 거 쪼아버려. 감도 쪼아버려. 뭐 여러 가지 농산물을 쪼아요. 그런데 까마귀는 벌레만 잡아먹잖아. 해충만. 그러니까 까마귀는 해충만 먹어서 인간에게 유익한 새거든. 그래서 까마귀를 영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까마귀는 신령한 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정책이 다 중요하겠지만 교육이 이제 100년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교육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다 궁금하시겠지만 교육비도 제일 많이 들고 가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돈이 아마 교육비일 겁니다. 그러나 교육이 가장 엉망인 것 같습니다. 그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나라 교육은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면서 제일 가치가 없는 교육. 극과 극을 다 달려. 그래서 아까 저분 말씀대로 우리나라 교육은 효 중심으로 바꿉니다. 그게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이 물병이 이렇게 서 있을 때는 플라스틱이지만 100kg를 받치고 있어요. 받칠 수 있습니다. 이게 100kg 얹어도 안 찌그러져요. 근데 요래 있으면 10kg 이래 있으면 그냥 손만 살짝 얹어도 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서 있는 게 효예요. 이게 바탕이 될 때. 그 외에 아무리 쉘이 눌러도 안 찌그러집니다. 애들 교육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삐딱하게. 효가 없으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삐뚤 바탕에다가 올려놓은 거라. 누르면은 이거 힘이 있습니까? 이거? 완전히 서 있는 교육이 이게 효가 정립된 거. 이럴 때 위에 아무리 고난을 얹어도 이 사람 안 쓰러집니다. 이거.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이 이렇게 뺐다게. 부모 알기를 뭐 같이 알고. 이게 효가 사라져요. 그러면 이 위에다 무게 있는 거 한번 놔봅시다. 설몇이 얹어도 지탱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바로 서야 되는데 효가 바로 서는 거예요. 충효가. 국가와 부모에 대한 바른 인식. 그 위에 교육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지덕체가 잘못된 거예요. 체덕지. 먼저 자기 몸을 만들어준 사람과 자기 신체를 다져라. 그 서양 사람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팀워크를 유지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죠. 체, 그 다음에 덕, 그 다음에 지 하고. 그러니까 서양은 체덕지, 우리는 지덕체. 이게 망국의 교육이에요. 머리 암기하는 거, 그거 위주로. 그 다음 몸은 다 망가지고. 부모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이따구 교육으로 우리 교육이 경제도 망치고 청년들도 망치고. 이거 말입니다. 국가혁명당 이런 거 바로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바로 서 있는 거는 플라스틱이라도 100kg를 버텨요. 그런데 아무리 쇳덩어리라도 이래 놓으면 버팁니까? 살짝 누르면 무너져요. 이게 지금 우리 애들 교육이에요. 아주 완전히 근본 정신을 개조해버린다.